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간단한 튜토리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대충대충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편집 방법을 알려드린다, 이런 점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에서 뭔가 엄청난 영상적인 기술들을 배우겠다, 이거는 포기하시고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같은 이렇게 앉아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영상을 편집할 때 대충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이런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 영상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일단 어도비의 홈페이지에서 크리에이티비 및 디자인에 들어가서 프리미어에 들어왔더니 프리미어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프리미어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는 한 달에 24,000원 이렇게 구독 형식으로 비용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도비 프리미어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어도비 프리미어 요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프리미어와 단짝이 있습니다. 바로 애프터 임팩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효과 같은 건 애프터 임팩트에서 대부분 내주고 프리미어는 애프터 임팩트에서 잘 만든 걸 잘 정렬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제가 이쁘게 꾸미고 자시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프터 임팩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프리미어로 대부분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애프터 임팩트 제가 잘 쓰지도 않지만 애프터 임팩트에서 제공해주는 대부분의 기능들과 비슷한 기능들을 수많은 앱들이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프터 임팩트가 없더라도 우리는 애프터 임팩트와 비슷한 효과들을 내는 앱들을 통해서 충분히 낼 수 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간단한 영상은 이 프리미어 프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질 끌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해 보죠.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더니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 프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막 만드시다 보면은 아주 골치 아픈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일 관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파일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 미디어 파일, 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 다 집어 넣는 거, 요게 가장 간단하지만 실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번에 만들 영상은 마케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저는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영상 편집에 사용할 영상 소스를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영상 소스 이렇게 넣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영상에 놓고 있는 이미지 넣어 볼게요. 그리고 제 책 광고도 할 예정이니까 제 책 이미지도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요게 음악 파일인데요. 음악 파일도 제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정체성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에 필요한 소스들을 이곳에 다 몰아 넣습니다. 그래야 후에 이 폴더가 어디 움직이거나 혹은 파일이 어디 가더라도 쉽게 복구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파일 관리도 쉽더라. 그래서 요거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편집을 자꾸 하다 보면 미디어 캐시라는 게 쌓이게 되고 자꾸 요놈이 하드의 용량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프죠. 요놈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는요, 편집의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맥은 프리미어 프로의 환경 설정에 미디어 캐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윈도우는 편집의 환경 설정에 미디어 캐시 들어가시면 되고, 맥은 프리미어 프로 메뉴의 환경 설정에 미디어 캐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캐시는 편집을 하면서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미디어 캐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직접 삭제해도 되지만 귀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캐시 관리라고 해서 다음보다 오래된 캐시 파일을 삭제, 저는 9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미디어 캐시를 삭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하드의 용량을 아낄 수 있고 편집도 쾌적화 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자꾸 하다 보면 하드가 꽉 차는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미디어 캐시 파일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이고요. 이런 문제를 애초에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디어 캐시를 언제 삭제할 거냐, 저는 90일로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 용량이 초과되면 삭제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90일 뒤에 삭제하는 걸로 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제 진짜 편집을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새 프로젝트를 하면 일단 위치 정해야겠죠. 위치는 마케팅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가 만들었던 그 폴더 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마케팅의 정체성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크게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확인 눌러 볼게요. 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가지고 오죠.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영상 파일 첫 번째 드래그해서 넣었습니다. 두 번째 드래그해서 넣었습니다. 자, 스크롤을 옮긴 다음에 세 번째 영상 요렇게 드래그해서 넣었습니다. 화면같이 요렇게 영상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1단계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2단계 뭐였죠? 2단계는 영상의 컷을 편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편집하느냐? 일단 저는 음성 파일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를 요렇게 가지고 와서 A1, 오디오 1이라는 거거든요. 음성 첫 번째를 요렇게 드래그해서 짠 해보면은 음성 파일이 보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V1 비디오 1이잖아요. 얘도 이렇게 좀 키워보면은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썸네일만 나오기 때문에 대충 요렇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콩콩 찍어 보시면 어떤 곳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케일을 늘려야 되는데요. 스케일은 요거를 이렇게 옮기시면 스케일이 줄어들고 요렇게 늘리시면 스케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스케일입니다. 여기 점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요렇게 조정해 주셔서 적절한 스케일을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보시다가 영상의 빈칸 혹은 말을 잘못하거나 실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는데요. 요때 자를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갖고 와 보시면 C라고 합니다. 그래서 C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콩콩, 빈 곳은 콩콩, 여기도 콩콩. 말하는데 쓸데없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빈 공간 콩콩. 말 중간중간에 쉬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말하는데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도 이렇게 확인해서 잘라 주십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어색한 부분들, 말하면서 실수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하나씩 다 찾아서 삭제를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쭉 삭제해 볼게요. 자, 다 잘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보셨겠지만 저는 열심히 자르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자르는 과정은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자른 부위를 우리는 덜어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덜어내느냐? 다시 요 화살표 선택인 거죠. 부위로 바꿔줍니다. 부위. 자, 그리고 요걸 없애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좀 없애기 쉽게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요렇게 좀 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잘린 부위가 있는데요. 물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선택 백스페이스, 선택 백스페이스, 선택 백스페이스, 요렇게 다 자른 후에 요게 완전히 잘린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거를 잔물결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잔물결을 삭제해서 붙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잔물결 삭제, 잔물결 삭제, 요런 방법 있고요. 자, 다시 되돌리기 기능으로 컷을 자른 그 다음 상황에 왔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드러내야 될 컷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는 건데요. 먼저 덜어낼 부분 첫 번째를 고르고, 자, 이제 스크롤을 옮긴 다음에 두 번째를 선택하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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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요렇게 하면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잔물결을 이렇게 하나씩 삭제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일단 자를 커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다시 스크롤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그리고 Shift 상태에서 요렇게 또 요렇게, 자 또 가볼게요.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렇게, 자 요렇게 다 컷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삭제를 하면 잔물결이라는 빈 공간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자르지 마시고 요 방법으로 하면 잔물결까지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Alt 키 누르시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옵션 키입니다. 윈도우는 Alt, 맥은 옵션 키, 그리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줍니다. 짠!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다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일단 Shift 키를 누르고 내가 잘라낼 컷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윈도우는 Alt 키, 맥은 옵션 키를 누른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뿅 눌러주면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굉장히 프리미어 쓰면서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요 부분을 영상 앞쪽으로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각 없이 요렇게 넣었죠. 그런데 이럴 수가, 영상 앞이 잘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 영상을 드래그해서 그냥 넣었더니 헐, 첫 번째 영상을 덮어쓰고 맙니다. 그래서 요거를 병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요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럼 보시면 그런 모양이 화살표가 생기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쫑 밀어냅니다. 다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요 영상을 드래그해서 그냥 이렇게 옮기면 영상이 잘려지고 덮어 씌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요 영상을 얘 뒤로 빼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뒤로 요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이 요렇게 있는 걸 뒤로 가면서 뿅 밀어내게 됩니다. 요런 클립 편집은 대충 요 정도만 아시면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씩 배워가면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뭡니까? 맞습니다.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화면 전환 효과는 어디 있냐면은 효과에 있습니다. 효과에 비디오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효과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곳에 넣어주면 요렇게 뜹니다. 일단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끝부분에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은 요렇게 뜨고요. 사실 당장의 편집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여기 부분, 여기는 1번 영상을 잘라놓은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제가 드래그해서 요렇게 넣게 되면은 요때는 문제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미디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고창은 영상의 끝부분, 즉 1번 영상의 끝부분에 적용했을 때 뜨는데 뭐 당장 편집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효과가 잘 적용됐나 볼까요?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요렇게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제가 한번 넣었던 요 효과는 삭제하죠. 어떻게 삭제하느냐, 선택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쉽죠? 또 효과 넣으러 갑시다. 2번, 3번 쪽을 한번 가볼게요. 2번, 3번 여기서는 저는 밀어내기 효과를 드래그해서 이곳에 넣습니다. 또 똑같이 미디어가 부족합니다. 어쩌고저쩌고가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스크롤 요렇게 해보면 요렇게 밀어낸다 있고요. 얘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이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화면 전환을 클릭하면 여기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요 옵션들을 어떻게 다루고 요거는 또 제가 또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가 요렇게 밀어내는데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방향, 여기 화살표 눌러주시면, 그리고 보시면 반대로 된 거 보이시죠? 다시 예전 걸로 돌아가려면 여기 요쪽 화살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주시면 방향이 요렇게 됐는데, 여기 아니라 반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화살표를 다시 요쪽을 누르시고 재생을 해보시면
하시면 요렇게 가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막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넣는 방법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다양합니다만은 제가 많이 쓰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편집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 모양은 우리가 익숙하죠. 우리가 주로 편집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여기 T가 있습니다. T를 선택을 해서 이곳에 콩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픽이라는 게 생기고요. 자, 여기 제가 텍스트를 한번 써보죠. 자, 썼는데 헐, 이거 뭐야, 글씨가 왜 이래. 그래픽에 편집에 가시면 폰트가 있습니다. 요 폰트를 한글이 지원이 되는 폰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한글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 좀 굵게 하고 싶네요. 그래서 글씨 폰트에 맞게 굵게 표시해 주시고요. 크기는 60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60이라고 눌러주면 글씨가 줄어들고요. 위치, 자, 여기에서 요거 누르신 다음에 요렇게 드래그 하시면 위치 조정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서 요 정도에 좋겠다 라고 하시면 요 정도 위치 해준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맞춰줍니다. 안녕하세요, 오시아줌마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자막이 노출되는 데까지 드래그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자막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또 다시 자막을 넣겠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T를 선택하고 그리고 터치를 하신 다음에 프리미어 재미있나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그래픽에 편집을 선택을 해서 글씨 크기, 폰트, 위치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동은 요놈 눌러서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자막이면은 요놈 지우고요, 얘를 드래그 한 다음에 요놈을 잘라줍니다. 비슷한 형식이면 잘라서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르는 건 뭐였죠? C였죠. C로 얘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V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누르시고 요놈을 더블 클릭을 해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해줍니다. 요렇게 자막을 넣게 되면은 쉽게 넣으실 수가 있겠죠. 자막은 한 번만 더 넣어볼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리고 요렇게 옮기신 다음에 그리고 C로 자르고 V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터치를 하고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저는 프리미어가 어려워요 라고 하고 요거 눌러서 가운데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이렇게 해서 자막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저는 편집으로 갈게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자막은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반복적인 얘기니까 자막은 요까지 얘기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뭡니까? 맞습니다, 꾸미기입니다. 꾸미기는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꾸밀 수 있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밀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간단한 꾸미기 방법은 바로 이미지를 넣는 것입니다. 이미지 한번 넣어보죠. 이미지 넣는 방법은 모든 미디어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에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운데 화면에서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면 점 9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미지가 없다. 여기가 시간이기 때문에 얘를 끝까지 한번 늘려서 넣어 볼게요. 얘를 이렇게 줄여서 끝까지 한번 가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콩콩 찍어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시 스케일을 적당하게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제 책입니다. 제 책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왔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책 부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 콩 찍으면 없어집니다. 더블 클릭 콩, 더블 클릭 빈 곳을 콩 찍어주시면 됩니다. 위치도 여러분들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책은 이 정도만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음악을 넣을 건데요. 음악 파일 역시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곳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음악이 들어왔는데 음악이 사실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소리가 먹히니까. 그래서 음악 소리를 좀 조정할게요. 어떻게 조정하느냐? 소리 부분에 오른쪽 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오디오 게인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서 게인 조정을 마이너스 15로 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 스케일을 조정하고요. 음악이 보시면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붙여 놓으려고 복사를 해서 붙여 놓을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서 붙여 놓았더니 이럴 수가 요 놈을 잡아먹었어요. 요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붙이지 말라고 요 부분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요 A가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자, 끈 다음에 붙여주면 들어오고요. 다시 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C를 눌러서 요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다시 V를 눌러서 선택해서 쌍 해주시면 영상 편집이 대략 되었습니다. 물론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꾸미셔도 되지만 저는 간단하게 프리미어는 요렇게만 쓰셔도 완벽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은 파일에서 내보내기에서 미디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미디어. 그러면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는데 출력 이름을 선택해서 마케팅의 정체성이라고 바꿔주고요. 마케팅의 정체성 폴더 안에 넣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탕 해주시면 이제 오디오 렌더링 하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인코딩 대충 40몇 초가 남았네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프리미어 강의는 진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물론 영상을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뭐 클릭하고 뭐 클릭하고 뭐 클릭하고 이렇게 배우시는 게 맞지만, 그런데 저처럼 대충대충 영상 편집하고 유튜브 하려고 프리미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씩 모든 기능을 배우시는 건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5단계로 영상을 편집하는 거 배우시고 더 많은 기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제가 기능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만 아셔도 간단한 영상 편집은 무리 없다 말씀드리고요. 자, 보니까 마케팅의 정체성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네요. 한번 볼게요. 자, 영상을 재생해 보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 소리가 안 들리시겠지만 뭐 크게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막들도 잘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화면 전환 효과도 곧 나타날 거예요. 요렇게 화면 전환 효과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마 프리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요렇게 간단하게 배울 수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프리미어를 간단하게 편집하는 5단계 방법 요렇게 마치고요. 프리미어의 더 깊은 내용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